만나서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지를 한 장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먼저 모의고사 이거 나오기 전에 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출제를 했는데, 제가 출제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문제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똑같은 형태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의 출제 방향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급하게나마 풀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만이라도 제대로 보시면 중간고사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요 시험지 그대로 들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좀 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부산교육청 서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잘 접속도 안 되고 PDF 파일을 제가 학교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PDF로 아예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풀이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방송 녹화가 끝나고 나면 업로드 되고 나면 차례차례로 또 필요한 내용들을 그동안 이제 오늘 시험 치는 바람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까지 보강을 제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에 대비하고 절대 연령, 그 부분까지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이제 중간고사가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죠? 19일부터니까 여러분들 좀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세팅을 해가지고 화면을 바꿔서 바로 풀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약간 그림자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한 겁니다. 한 거니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 중 일부 학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 백연어는 A를 주장하였다.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다. 맞죠? 저는 이 문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대놓고 어떤 이론을 주장했느냐에 대한 걸 갖다가 물어봤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풀고 나서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멘틀 대류설이죠. 멘틀 내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멘틀 전체가 열대류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디귿. 해저 탐사 기술로 발견된 해저 지형. 해저 탐사 기술로 발견된 해저 지형은 크게 해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저 탐사 기술이 대부분 이제 또 음향측신법이죠. 음향측신법. 이런 기술들로 발견된 해저 지형이 해령이나 해구입니다. 그래서 C. 해저 확장설을 지지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멘틀 대류설은 영국의 홈스라는 과학자, 또는 홈즈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은 헤스라는 사람하고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헤스라는 사람하고 디츠
혹은 DH 뭐 어떤 발음을 해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판 구조로는 원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윌슨 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관측 지점 ABC 중 한 곳에 해령이 위치한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ABC 어디든 사실은 해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핵심입니다. 판의 속도는 일정하다. 판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갈 때 전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완벽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하고 B하고 C에다가 그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을 쭉 그어보세요. 그어보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게 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B는 하얀색 띠는 대칭이 되지만 검은색은 회색은 대칭이 안 되죠. 그래서 B는 안 됩니다. 그 다음 C도 흰색은 되지만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안 되죠. 근데 A는 음영이 들어간 부분 대칭, 흰띠 대칭, 여기 대칭, 그 다음에 요 간격하고 요 간격도 똑같죠. 예, 그래서 A는 해령에 위치한다. 기억 맞고요. 니은 고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일정할 것 같으면 띠의 간격이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디귿 B에서 C로 갈수록 B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이니까 해령에서 B에서 C로 갈수록은 해령 중심에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이 되니까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죠. 해양지각의 연령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습곡 나오면 머릿속에 횡압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단층 장력이죠. 장력. 역단층 역시 횡압력입니다. 판구조론으로 확대시키면 수렴 경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장력이면 발산 경계, 다시 횡압력이면 수렴 경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는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제가 요거 보고 조금 이제 놀랐었는데 저는 이걸 강조를 안 했어요. 습곡의 구조를. 습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습곡이 중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중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즉 아래쪽이라고 했을 때 습곡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보통 위로 솟아오른 요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합니다. 배사. 그 다음에 아래로 푹 꺼진 부분을 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이제 앞으로 좀 물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위로 이렇게 배사 구조가 나타난 거다. 솟아오른 구조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데 한 가지 이 문제의 아쉬운 점은 중력 방향을 뭐 당연히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고 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나는 상반이 이거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상반 그 단층에서는 항상 상반과 하반이 나뉘게 되는데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얹혀져 있는 놈이 상반이고요. 상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놈이 하반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이 내려가는 것을 정단층, 상반이 올라간 것을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단층은 상반이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나오네요.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이니까 가와 다의 지질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탐사선이 기준점을 출발하여 해양의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저에 음파를 발사하고 음파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특정하여 해저 지형을 추정하는 탐구 활동이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수심을 계산해서 표에 기록한다.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해저 지형의 모습을 그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가로축 수심인지 혹은 왕복 시간인지를 제가 좀 구분을 잘 하라고 했죠, 미리. 만약 왕복 시간이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거꾸로 나왔을 거예요.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물속에서 음파의 평균 속력은 1500m/s다. 1초에 1500m를 간다. 기억.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얕다가 아니고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깊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A의 값은 요거죠. A의 값은 1500이다.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일단 A의 값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0m인 지점입니다. 30m인 지점의 그래프 값을 읽으셔도 되고요. 얼마입니까? 1500. 혹은 음파의 왕복 시간이 얼마예요? 2초니까 2분의 1 곱하기 2초 곱하기 1500m/초 되죠? 는 얼마입니까? 예, 1500. 이해는 맞다. 너무 쉽다. 디귿.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해저 지형은 해구이다. 해구는 일단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비대칭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 지형은 솟아올랐죠, 일단. 이건 해령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어쨌든 그냥 불쑥 솟아오른 지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니은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4번에. 5번 문제. 북한산 인수봉 제주도 해안의 모습이다. 자, 제가 이거 녹화했는 거 이제 보강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산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인수봉이 뭔지도 모르고요. 제주도 해안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제주도 우리가 뭐 자주 가보는 것도 아니지만은 나오는 사진은 뻔합니다. 첫 번째, 희멀겋게 생긴 어떤 봉우리 위에 누가 봐도 바윗돌 같은 놈이 솟아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얘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리고 우리나라 화강암은 전부 중생대입니다. 전부 중생대는 아닌데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0% 중생대예요. 예. 그 다음에 제주도는 화산 분출섬이죠.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현무암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쭉쭉 갈라져 있죠. 이 구조가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이 그림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현무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무암은 시험에 나오는 놈은 전부 신생대예요. 네. 이 정도 딱 익혀 놓으시면 정말 편해요. 그 다음 여기 주상절리 나왔으니까 여기 절리는 안 나와 있지만 화강암인 경우에는 절리가 대부분 판상절리입니다. 100%예요.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예.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판상절리가 나타난다. 맞죠? 나의 절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압력이 감소하여 형성되었다. 자, 이 설명은 화강암 판상절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던 암석,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암석은 심성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무암은 화산암이에요. 그래서 주상절리를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마그마가 분출하여 식으면서 갈라진 틈이 바로 주상절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의 주요 구성암석은 화성암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성암. 화강암이나 현무암 전부 화성암에 포함되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네. 6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A,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하 온도 분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융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로 우리 교과서에는 누구만 나와 있냐면 얘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교과서에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선은 물이 포함되었을 때의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선은 물이 포함되었을 때 멘틀의 용융곡선인데, 이때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로 쓰일 수도 있냐면 현무암의 용융곡선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각각의 이 용융곡선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의 온도 분포보다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온도 분포 곡선이 용융곡선보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가 한 요 정도에서는 안 녹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은요, 대략 50km 되기 전에 지가 알아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화강암에다가 물을 포함시켜서 지구 내부에 50km 이상으로 밑으로 깊이 내려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녹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멘틀 물질 현무암 같은 놈들도 물을 포함시키면 대략 100km 근방에 가서부터는 녹아버리죠. 그런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왠지 왼쪽으로 안 넘을 것 같죠. 예. 그러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명히 생기는 걸로 봐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넘어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번처럼 이 점의 온도가 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뭐냐, 기억이 바로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인해 압력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형이 이제 누가 있냐면 해령이나 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상 니은이라고 할게요. 니은은 없는데, 니은은 요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요게 니은이다. 이거는 뭐냐면 지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또는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에서는, 그래프에서는 이미 용융점이 낮아지는 게 하나 있죠. 뭐를 포함하는 경우에, 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부 다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이 밑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된 이 곡선이 있다가 물을 포함했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한 개 더 얘기하면, 이 선이 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디귿번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디귿번에 해당하고요. 요 자체. 근데 올라오면서 얘가 다시 주변에 화강암을 녹이는 것은 니은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해령이죠. 해령은 기억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억.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압력이 커질수록 무슨 말이냐, 깊이가 깊어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융점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네요. 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는 여기죠. 기억과 같은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맞고요. 디귿. B가 생성될 때 물은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디귿번도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화성암 ABC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거다. ABC는 각각 유문암, 화강암, 현무암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죠. 크게 우리가 요렇게 되죠. 표를 만들면 여기가 이제 성분 SiO2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성되는 깊이, 요렇게 했을 때 깊이에 따라서는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거 화산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 심성암. 화산암인 경우에는 전부 세립질이에요. 예. 다음 심성암인 경우에는 조립질이죠. 그 다음에 성분에 따라서는 SiO2가 52%, 66%를 기준으로 해서 52%보다 낮은 거를 염기성암,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중성암, 66% 이상인 거를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이는 게 화산암이면서 염기성암인 거 현무암, 얘가 안산암, 얘가 유문암, 그 다음에 얘는 반려암, 선모암, 화강암 이렇게 돼요. 시험에 제가 요렇게 세 개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요건 좀 얘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안 나온 거는,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유문암하고 화강암하고 현무암입니다. 그죠? 각각의 성질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A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어둡다 밝다. 이게 이제 SiO2가 또 색깔도 됩니다. 그래서 SiO2가 적을수록 어둡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요. 그런데 A는 어둡다 쪽입니다. 그죠? 어둡다. 그리고 요게 어둡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SiO2 함량으로 봤을 때 쭉 내려와 보니까 52% 미만이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세립이고 위로 갈수록 조립이니까 얘는 지금 세립질이네요. 그래서 A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B는 SiO2로 보면은 대략 어디쯤 되죠? 66% 넘어가서 70%에 거의 가까운 값이죠. 70%에. 거기에 색깔도 밝고요. 그 다음에 세립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문암 되겠네요. 유문암. 그 다음에 C는 B하고 다 똑같은데 조립질이죠. 그래서 얘는 화강암이에요. 풀어봅시다. 기억. A는 현무암이다. A는 현무암이다. 맞죠? 니은. 암석의 색은 B가 A보다 더 밝다 쪽에 있죠. 틀렸고요. 디귿. C는 B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C는 B보다 조립질이니까 맞네요. 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보강을 안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요. 절대연령 언제 해주냐, 뭐 이렇게 하는데, 몇 반이더라? 어느 반에서는 절대연령을 살짝 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내일 실컷 보시면 돼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어드는 게 모원소고, 늘어나는 게 그만큼 늘어나는 게 자원소입니다. 줄어드는 게 모원소, 방사성 원소.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자원소입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100%였다가 50%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4죠? 그래서 A의 반감기가 4억 년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C의 반감기는 6억 년이다. 따라서 반감을 2회 했다. 그러면 얘는 8억 년이 되는 거고요. 얘는 12억 년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기억. A는 모원소이고 B는 자원소이다. 맞죠? 니은. 화성암 속의 C와 D의 함량 B가 1대3이란 얘기는 퍼센트로 얘기해 볼까요? 전체 4개 중에 함량 B가 C가 방사성 원소가 1 남았고 3개다. 그러면 반감을 한 번 했으면, 자, 충분히 우리가 그냥 대강 해도 되죠. 반감 1회 했으면은 분명히 1대1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만큼 늘고. 2회를 하면 어떻게 되죠? 2회를 하면 반에 반이 남았으니까 25% 대 75% 되니까 이게 1대3이네요. 그래서
함량비가 방사성 대 그러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란 얘기는 반감을 몇 회 했다? 2회 했다. 그렇다면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C라고 했으니까 C의 반감이 6억 년이고요. 2회 했으니까 12억 년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0에서 12억 년 동안 감소하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요거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너무 쉽게 내도 안 되니까 감소하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 감소량 0에서 12억 년 동안 그러면 0에서 12억 년까지 A는요 C하고 A 비교하는 거니까 A는 대략 3번 반감했죠. 3번 반감했으니까 남아있는 양이 12.5%고요. 그러면 줄어든 양이 얼마입니까? A는 감소량이 87.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C는요. 12억 년 동안 2번 반감했네요. 그죠? 그래서 반감된 양은 75%네요. 그럼 누가 크죠? C가 A의 2배란 얘기는 C가 A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가 크죠? 그래서 D는 틀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귿번 같은 경우를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9번 문제.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일치시켰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대륙 이동의 증거인데요. 대륙 이동 증거인데 주의할 점 이거는 판구조론 연구하다가 나온 겁니다. 고지자기 연구.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기억 5억 년 전에는 2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자기 북극은 지구과학 운 수준에서는 한 개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동은 할 수 있어도. 니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지질 구조가 유럽 대륙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대륙은 이동한 거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니은 디귿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에 작용하는 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 올리는 힘과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중 하나이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해야죠. 이건 해구입니다. 해구. B가 해령이죠. 멘틀 물질 상승, 발산, 장력. 그 다음에 얘는 수령, 하강, 소멸. 뭐 이런 게 되죠. 기억 A는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밑으로 꺼져가는 이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멘틀 대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무거워서 깔아앉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힘은 B이다.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플룸이 하강하는 곳은 B가 A보다 크게 작용한다 되어 있는데 저는 플룸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플룸은 뜨거운 게 있고요, 차가운 게 있어요. 뜨거운 거는 상승하는 거고요, 차가운 건 하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뜨거운 곳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해령하고요, 열점이에요. 열점. 차가운 곳에 있는 게 이제 해구입니다. 그래서 플룸이 하강하는 곳은 B가 A보다 크게 작용한다. A가 해구죠. 네, 그러니까 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과는 지층의 퇴적 구조 뭐죠? 예, 이거 점이층리입니다. 그죠? 점이층리는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다가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는 공간이죠. 예,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해안지형을 냈을 때 대륙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형입니다. 그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점이층이죠? 네, 기억 맞아요. 니은 퇴적물이 쌓일 때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맞아요. 무거운 거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게 나중에 떨어지고. 디귿 나의 대륙대보다 대륙봉에서 미친 소리죠. 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자, 얘는요, 저는 별로 강조 안 한 거예요. 예, 별로 강조 안 한 건데, 요거는 제가,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1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지역 가나다의 지층 단면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거다. 지층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건 사실 대비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삼엽충을 보면서 우리는 고생대를 알아야 되고요. 고생대 지층이다.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은 중생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해보시면, 삼엽충이 있으니까 고, 중, 신.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신생대 이후층이 되겠죠. 신생대층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얘도 고, 신이니까 얘는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예, 중생대가 없는 거죠. 부정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 중, 그리고 신.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A층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산출될 수 있다. 미친 소리죠. 중생대, 신생대, 다시 중생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역전이 없었다라는 게 결정적인 포인트. 역전이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습곡 같은 지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나에서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부정합이 있었다. 중생대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다의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요 세 놈은 바다 맞는데 요 놈은 육지입니다. 공룡 발자국은.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우리 안 배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번도 제가 이제 따로 별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점이긴 한데요. 10점의 이동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는 크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기억할 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판의 이동 방향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10점은요 안산함이 아니고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섬은 뜨거운 플룸. 얘도 10점이거든요. 10점이니까 10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설명드렸었죠. 뜨거운 플룸인 경우에 나타나는 게 이제 해령과 10점이 있다. 이 하와이 섬이 10점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 상승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 답도 이게 4번일 거예요. 아마. 요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퇴적암 중 여감, 석탄, 암염 해볼까요? 얘는 쇠설성이에요.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고요.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감, 석탄, 암염에서 쇠설성 퇴적암인가? 얘가 여감이네요. 아니요 해가지고 내려왔는 게 이제 석탄하고 암염입니다. 근데 기억의 질문에 의해서 석탄, 그러니까 즉 기억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유기적이냐라는 거죠. 유기적인 것이냐. 아니요 했는 게 암염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답을 예라고 했을 때 석탄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A는 여감이다. 맞죠? 니은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되었는가 혹은 생물의 체성분이 쌓여서 형성되었는가 라고 하는 말들이 유기적 퇴적암이냐 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습니다. 아이씨 오늘따라 졸라 잘 부르지네. 디귿 B는 주로 석회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다. 석회물질이 침전된 거는요 석회암이죠. 네, 죄송합니다. 암염은요, NaCl이고요. 그 다음 석회암은 침전이죠. 얘는 증발암입니다. 증발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지질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 시간의 상대적인 넓이에 따라 A, B, C, D로 나타낸 거다. A 성캄브리아고요. 긴 순서대로 가면 돼요. B 고생대, C 중생대, D 신생대. 이미 온라인 수업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기억. 생물 종류의 수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D 시기보다 많다. 신생대보다 많다. 요거 주의하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에서 생물의 종류가 누가 더 많아? 이거는요, 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와 있는 화석만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씨, 연필이 안 돼. 잠시만요. 예. 그런데, 성캄브리아대는 생물 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4개 중에서는 제일 적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거 고장났네. 이런 젠장. 잠시만요. 참네. 별이별 희한한. 바빠 죽겠는데.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에요. 생물의 종류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B.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형성되었다. 되게 중요하죠. 지질시대와 판구조론을 엮어버리는, 대륙이동과 엮어버리는. 니은 맞습니다. 분리된 시기도 고생대 말, 중생대 초예요. 디귿. C 시기에 중생대에 육상생물이 처음으로 출현했다. 이거는 고생대 설명입니다. 이거 틀렸고요. 답은 잠깐만. 내가 뭘 했지? A 시기가 죄송합니다. 이 샤프 때문에 정신이 나갔네요. 예. 얘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니은이죠. 답은 2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18번. 그림 강화나는 사층리와 연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우린 다 알잖아요. 얘가 사층리예요. 얘가 연원입니다. 물결 자국. 그 다음 얘는 경사진 지층. 나오는 그림도 뻔해요. 제가 이때까지 제공한 그림 뭐 거의 다 그거예요. 기억. 가는 사층리다. 예, 시원하게 하나 날려주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죠. 기억 아니네. 쭉쭉쭉 둘 중에 하나네. 오예 이래 되죠. 니은. 나를 통해 퇴적 당시 바람이나 유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거 그대로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가나와 같은 퇴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역전 여부를 따지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았죠. 12번 안 할 거니까 19번만 풀면 마칩니다. 그림은 지층의 생산 과정을 통해 지사학 법칙을 이해하는 수업을 나타낸 것이다. 19번이 중요합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 순서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누구죠? 제일 밑에부터 따진다. 지층 누중의 법칙. 사암 퇴적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퇴적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위에까지 다 퍼졌죠. 그리고 얘가 기울어졌으니까 습곡작용 받은 거고요. 기울어진 건 거의 대부분 습곡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이 꾸불꾸불합니다. 그죠? 예, 부정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정합 있고, 그러니까 용기, 침식, 침강 하고 나서 화강암이 들어온 게 쉐일까지 덮었으니까 쉐일이 퇴적되고 난 다음에 화강암에 관입이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때 사암층과 석회암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수평으로 쌓였어요. 안 기울어지고 원래 쌓일 때는 수평으로 쌓였어요.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고민하지 마시라. 3번, 4번, 5번은 날아간 거예요. 그죠? B. 사암층과 석회암층이 퇴적되고, 얘들이 퇴적되고 기울어지고 오랜 시간 후에 부정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네요. 왜? 수평 퇴적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관입함 화강암은 쉐일층보다 나중에 형성되었어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나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대략 잠시만요. 예, 설명하면서 했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그죠?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예. 다음번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번 문제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12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는 시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예,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 살짝 언급하고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 몇 개는 있는데 뭐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모의고사 대비하는 거에는 제가 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가 되는 거니까.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요 문제풀이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 퇴근하고 와가지고 바로 저녁 먹고 아들내미 밥 차려주고 씻고 촬영을 한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9시쯤 됐는데요.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마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니까 제가 더 쪼입니다. 예. 자꾸 주변에서 어렵게 내면 안 된다, 어렵게 내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요 문제풀이는 요걸로 마무리 짓고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녹화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